안녕하세요. 일상 큐레이터 현주쌤입니다. 오늘은 현주쌤 출근길 토크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출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평소보다는. 이번 주는 이제 3세, 4세, 5세 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서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이제 1년에 4번 서울을 다녀오는데요. 서울을 가는 이유는 병원을 가요. 서울 삼성병원을 가는데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는 23, 24, 25 이제 3년? 4년 차 접어들었네요. 약 500m, 이렇게 시속 서울에 7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검사 결과도 보고 약을 먹고, 약을 다시 처방받고, 이건데 반복되는 루틴이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혈액검사랑 뽀뽀 CT, 그리고 하반기에는 혈액검사랑 그리고 초음파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 엄마로부터 B형 간염 보균자, 그러니까 그때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모체 수직 간염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랬을 때 이제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코로나 때 그 이전에 20년, 21년, 22년 아마 18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은 것들을 했었고, 공부라든지 그리고 일적으로도 마찬가지 했었고, 제가 조금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챙겨서 하지만, 좀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제 건강에 조금 시간을 조금 무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2020년도에 제가 21년도 1월인가 2월인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기침을 한 4개월 정도 했어요. 4개월 정도 했는데, 그 기침을 그냥 이렇게 많이 하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기침은 열도 나지 않고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해서 4개월 동안 기침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의 이제 사후 증상을 보면 가장 나의 신체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이제 중반 때 병원에 근무를 할 때 해부병리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해부병리과는 기본적으로 많은 조직들을 염색을 해야 되니까 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원래 해부병리과의 염색조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병원 환경은 제가 있는 공간이 그냥 염색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약이랑 같이 제가 있고 포르말린 냄새 맡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기관지가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가래가 끊임없이 나왔던 거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때 그 당시 20몇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서 켰었는데, 무슨 공기청정기가 시약의 성분을 다 빨아다니겠어요. 그냥 먼지,
공기 중에 먼지 정도만 흡수를 하는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기관지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고, 기관지 쪽이 안 좋아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큰 병원을 가게 되고, 경상대 병원을 가게 되고, 근데 약이 막 한 주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의사 선생님께 그때 이제 호흡기 내과를 계속 다녔죠. 그래서 폐 기능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약 5k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검사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그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약을 독하게 먹으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소화기 내과로 가서 검사를 해보고 요즘에 약이 잘 나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화기 내과에 가서 처음으로 그 간 섬유화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2022년 11월이었나? 그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간 경변이 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검사를 하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길래, 그때 저의 이제 그 진료의 선생님이 임신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그러면 또 중간에 선생님이 바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조금 더 큰 병원을 가자 해서 서울 삼성병원을 이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검사와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모든 수치는 이제 다 내려왔고, 그렇지만 한번 이제 섬유화된 그 간 경변이 일어난 그 부위는 회복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일은 이제 그 병원을 가는, 검사를 위한 병원을 가는 일정인데요. 서울을 갈 때마다 저는 내가 아픈 사람이니까 병원을 가야 돼가 아니라 서울에 나들이를 간다 해서 뭔가 갈 때마다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저도 아는 지인과 약속을 해서 그 서울의 코엑스에서 문구 페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또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혼자 다녀오기도 하고, 항상 나는 서울에 나들이를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내일은 아마 출근길 토크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제가 내일은 연차를 쓰고 출근을 안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은, 내가 아프다라고 규정하면 그냥 나는 아픈 사람이고, 저는 이제 해부병리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신체 장기에 대해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이 소모품들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태어날 때 내 어떤 신체의 어떤 부위가 원래 약하게 태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고장나서 태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세포가 만들어질 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병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또한 나의 신체, 나의 그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고, 그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원래 병원은 주기적으로 자주 가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왜냐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 더 건강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먹는 거를 이렇게 보면 원래 막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뭐 또 먹는 걸 크게 좋아? 나 이거 꼭 먹어야 돼, 이런 또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진 식습관이 뭐냐 하면은, 약 500m 앞 시속 70km 과속 신호위반 뭐 단속 구간입니다. 과자를 제가 뭐 새우깡 같은 거 한 봉지 뜯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거든요.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부셔부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과자를 집에 이렇게 사놓고 한 번씩 먹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거의 과자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빼빼로 한 봉지 몇 개 들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를 다 못 먹고, 그런 게 조금 바뀌었고, 또 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원래도 양이 많지 않지만 더 양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 대신에 이렇게 간경변 환자들은 그런 지침이 있어요. 이거를 그 하루에 우리가 보통 3끼를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5끼, 6끼로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복감을 주면 안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간식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루틴에 제가 간식 가방을 세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물이랑,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조금 내일 병원 가는 이슈 때문에 반차를 쓰고 좀 일찍 퇴근을 할 예정이라서 물이랑, 그 다음에 그 토마토 두유,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평소에는 또 뭘 준비를 하냐면은 맥반석 계란이랑, 그리고 요거트를 제가 좋은 유산균을, 가루로 된 유산균을 사서 요거트 제조기에 직접 요거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오트밀을 불려서 거기에 어떤 뭐 과일이나 블루베리나 아니면 망고다, 요즘에 산딸기가 또 많이 나오니까 산딸기 이런 거에 그 요거트를 토핑을 해서 이제 또 텀블러에, 작은 텀블러에 넣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토마토, 숙성 토마토 그 10kg를 사서 그거를 반 잘라서 꼭지 따고 다 이렇게 찜기에 쪄서 껍질을 벗기고 레몬즙이랑 꿀을 넣어서 다 갈아 놓거든요. 그래서 그 토마토 주스를 토마토 주스도 항상 텀블러에 한 병 준비하고,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수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수박을 이렇게 베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박을 한 통 사면 다 갈아버려요. 그래서 그 다 깍둑질기로 해서 큰 보울에 담아서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다 갈아서 또 다 이렇게 넣어 놓고, 오늘은 수박 주스 텀블러 하나,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하나, 그리고 토마토 두유, 토마토 주스랑, 제가 아침마다 두유를 먹는데 두유랑 이렇게 믹스하면 토마토 두유가 되겠죠. 그게 오늘의 간식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이렇게 기진맥진하는 몸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아쉬운 게, 제가 퇴근할 때 이미 토마토 주스랑 그 다음에 맥반석 계란이랑 또 막 요플레랑 어쩔 때는 방울토마토 막 이렇게 먹고 퇴근한단 말이죠. 어쩔 때는 퇴근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밥을 먹기에는 배가 부르고 또 안 먹기에는 서운하고 이런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거의 뭐 남편이랑 같이 외식하는 날 아니면 거의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주말에는 육수 내어서 제가 그 배추 된장국을 끓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제는 그 배추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남편이 또 그 총각김치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먹는 거에 그러니까 간식을 챙기는 거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래서 제가 루틴으로 항상 장보기를 하는 게 꼭 빠지지 않는 게 그 난각번호 1번 계란이랑 그 다음에 토마토랑 그 다음에 사과,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야 되니까 사과랑은 항상 장바구니에 담겨서 이렇게 미리 사놓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랑 약 700m 앞 창원, 견과류랑 방앗간 청년의 견과류가 굉장히 고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서리태를 아침마다 두유를 만들 때 넣어서 만드니까 그거랑 이렇게 저는 이제 장바구니에 항상 픽싱되는 품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장을 본다 하면 뭐 또 스페셜 과일, 좀 과일을 항상 우선으로,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과일 코너를 가요. 그래서 그 과일을 항상 좀 채워두면 전 냉장고가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게 먹는 거에 막 반찬을 펼치고 이렇게는 일주일에 한 몇 번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반찬이랑 국을 먹는 시간은 유치원에서 점심시간, 급식을 하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그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병원을 다니고 나서는 내 몸이 알아서 이 먹는 거를 좀 추출한다 해야 되나, 필터한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맛있게 먹었던 것들을 이제는 뭐 간이 세거나 막 양념이 막 엄청 많거나 그리고 양이 엄청 많거나 이런 거는 미리 먹기 전에 조금 거부가 일어나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몸이 거부하는 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또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가 내 몸의 건강에 뭔가 시그널이 왔다 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도 또 내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항상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오늘은 제가 내일 또 병원을 가는 일정이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목요일이죠. 금요일에 26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